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가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를 하면 해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건강검진이 한국의 건강검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름도 다르고 목적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오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무료 기회를 갖다 놓치지 마시라고 오늘 이 미국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케어 가입했으면 매년, 미국은 매년입니다. 매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혜택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코페이가 나온다던데요. 뭐 별거 없다던데요. 영어로 해야 돼 갖고 나 영어가 안 돼 갖고 안 갔어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한인들이 많이 계신 뭐 LA나 뉴저지, 뭐 시애틀, 텍사스 이런 곳에서는 한인 주치의들도 많이 계시니까 영어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갔다가 괜히 돈만 쓰고 나오는 거 아니냐. 괜히 할 일도 없는데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안 가시는 분들이 메디케어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는 건강검진 이것도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안 해주는 그렇게 건강보험이 좋다는 한국에서도 안 해주는 또 한 가지 목록이 미국의 메디케어 건강검진에 있습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준 거는 Annual Wellness Visit이라고 합니다. 예, Medicare Annual Wellness Visit 줄여서 AWV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연간 건강 상태 점검 방문 뭐 이 정도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지 방문한다 이거예요. 예,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메디케어 드시면 파트 A, B는 자동적으로 들죠. 예, B는 지금 202불 99전부터 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예방 건강 방문입니다. 이 병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방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코페이가 없고요. 디덕터블도 없고요. 코인슈런스도 없고 완전 무료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돼 있고 파트 B 가입 후에 12개월이 지났다면 누구나 다 자격이 됩니다. 자, 근데 우선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AWB, Annual Wellness Visit은 신체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면 의사가 청진기도 대보고 엑스레이도 찍고 근데 또 피도 뽑고 뭐 만져도 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이거 뭐야 별것도 아니잖아. 예, 이러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부터 안 가신 분들인데 여기서 또 중요성이 뭐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게 건강기획회의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주치의와 내 건강을 앞으로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거를 기획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아서 현재 내 건강 상태의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1년간은 어떤 예방 조치를 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상의하는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 제일 큰 불만이 뭐냐? 한국에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이야기를 나눌 틈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솔직히 의사 선생님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만나면 또 이야기는 또 잘 나눠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건강검진보다 오히려 또 가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AWB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 첫 번째는 Welcome to Medicare Visit이라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메디케어 65세가 되시고 가입하시잖아요. 예, 메디케어 파트 B에 처음 가입하시고 12개월 안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환영 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딱 일생에 한 번이죠. 처음 하는 겁니다. IPPE라고 좀 줄여서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걸 한 번 받으신 분들은 또 다음 단계 가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Initial Annual Wellness Visit이라는 겁니다. 예, 처음으로 하는 웰리스 비짓을 받는 거입니다. 파트 B 가입 후에 12개월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받는 AWV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subsequent Annual Wellness Visit이라고 매년 받는 정기적인 웰리스 비짓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12개월마다 한 번씩 쭉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메디케어에 가입하셨는데 AWV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 그러면 지금 바로 맨 처음 이니셜부터 받으시면 좀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받으면 뭐가 검사를 해주냐? 예, 뭐 어떤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되냐? 예, 이걸 좀 설명드릴 건데, 자, 처음에 건강 위험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게 합니다. Health Risk Assessment라고 해갖고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가, 그다음에 또 가족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다음에 생활 습관은 어떤가, 어디 아픈 게 있는가, 낙상 같은 거 한 적 있는가, 이런 같은 거를 묻는 거 설문지를 갖다가 우선 작성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신체 측정합니다. 키나 몸무게, 혈압 같은 것도 측정하고 BMI 그래서 비만도 측정, BMI 기준으로 이것도 또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인지 기능 평가를 합니다. 이건 한국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치매 초기 예방이 목적입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울증 정신건강 스크리닝도 합니다. 이민자 어르신들이 지금 또 미국 와서 스트레스 받고 요즘같이 또 복잡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죠. 예. 우울증이 있어도 또 가족들 앞에 있으니까 아버지라서 표현 못한 경우도 있죠. 예. 이런 표현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줍니다. 이것도 한국에서는 또 따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낙상 위험 평가를 합니다. 65세 이상은 낙상을 하면 큰일 나죠. 예, 한번 고관절 부러지면 그냥 그대로 들어 누우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음을 제대로 걷는가, 균형 감각 같은 게 좋은가 이런 것들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목록을 검토합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약물이 있다. 혈압약, 당뇨약,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여러 약을 드신 분들은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그 약을 다 가져가셔갖고 이걸 확인받아 보시는 겁니다. 충돌하는 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 예방 계획서를 작성해 주는데 앞으로 1년간 지금 나이가 연세가 이만큼 되셨으니까 앞으로 1년간은 어떤 검사를 받으시고 예방접종은 뭐뭐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 개선은 좀 이런 거는 좀 운동을 하셔갖고 개선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같은 거는 술, 담배 같은 걸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같은 걸 좀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전 의료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진짜 아파서 내가 내 의사 표현을 못했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의료 결정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정신이 멀쩡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콤마 상태,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생명 유지 장치를 계속 연결시키겠냐 아니면 안 하겠느냐 이런 같은 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냥 가망이 없다 그러면 그냥 생명을 끊는 게 낫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미리 결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2026년 1월부터 추가된 새 항목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 및 영양 평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요즘에 드시는 거는 뭔지 이걸 점검해서 맞춤 조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AWB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한국처럼 무슨 피를 뽑고 엑스를 촬영하고 청진기로 대보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안 해주는 것을 모르고 괜히 부탁을 했다가 나중에 나올 때 괜히 돈을 내라, 코페이를 내라, 코인슈런스를 내라 이래서 갑자기 이게 뭐지? 공짜 아니었어? 돈 내는 거 아니야? 에이, 내년도에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우선 혈액 검사는 AWB에 포함이 안 됩니다. 피를 안 뽑아요. 근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보고 와서 피를 뽑아서 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별도 오더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건 파트 B에서 80%가 커버됩니다. 그래서 20%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20% 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파트 C가 있으면 또 커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갭 인슈런스가 있으면 또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를 여러분이 내야 됩니다. 혈액 검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 촉진 검사라고 청진기 같은 걸 대고 이렇게 검사하는 거 이런 것들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정 질환에 대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의사 선생님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궁금한 거 없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에 관절이 아팠고요. 좀 관절 좀 봐주세요. 그러면 관절이 어떠세요? 그리고 또 관절에 대해서 걸음걸이는 어떠세요? 또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근데 이건 포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담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별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또 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문 시작할 때 미리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따로 돈 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오늘은 AWB만 할 거죠? 더 이상 다른 진료 추가를 하면 코페이가 나오나요? 비용이 나오는 거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안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냥 얘기를 하다가 이게 다 청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했으면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건 따로 청구가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괜히 웰니스 비지 갔다가 돈만 내고 왔다. 뭐 별 해 주는 것도 없더라. 한국 가서 그냥 받을 걸 그랬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미국에서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받고 있지만 저도 65세가 되면 웰니스 비짓은 계속 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인지지능 검사예요. 치매 초기 예방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뭐 이것저것 시켜봐요. 예. 세 가지 단어를 외워보라. 예. 그리고 뭐 시계를 그리라. 예. 그다음에 숫자를 거꾸로 세봐라. 뭐 이런 거 갖고 내가 지금 갑자기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예.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뭐 이상한 걸 시키더니 이걸 왜 시키나? 예. 이게 치매 예방 검사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가? 예. 이거를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예, 검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상하다 이런 소견이 나오면 메디케어가 별도 심층 인지 기능 검사를 추가로 커버해 줍니다. 예. 추가로 더 깊게 검사하는 거는 커버가 됩니다. 메디케어가. 여기서 조금 더 이상한데 좀 더 깊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테스트라고 좀 더 깊은 검사를 한다. 이것도 커버를 해줍니다. 한국에서는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셔갖고 따로 받아야 되는 검사인데 미국에선 주치 방문으로 같이 검사를 받는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격 요건은 뭐 간단합니다. 예, 무조건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파트 B에 가입된 후 12개월,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처음에 12개월 안에는 IPP, 아까 말씀드린 거, 예, 첫 검사를 우선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AWV를 받으신 지 12개월이 지나면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당 의사나 의료진이 메디케어 어사이먼트를 오케이 해줘야 됩니다. 예, 주치의는 뭐 다 오케이 해줍니다. 자, 주치의한테 연락하셔갖고, 예, 미국에서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전화가 갖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플랜도 AWV를 갖다가 무료로 제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건 플랜에 따라서 추가로 뭐 여기서 여러분이 파트 C 이거는 뭐 회사가 미국 내 몇백 개, 몇천 개니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플랜까지. 근데 어떤 플랜은 그냥 여기 검사에 엑스레이를 찍어줄 수도 있고 피 검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메디케어 파트 C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모든 약 목록을 다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는 처방약은 기본이고요. 바이타민 드시는 거 있으면 바이타민, 뭐 보조제 드시는 거 있으면 보조제, 뭐 건강 보조제 얘기하는 거죠. 뭐 논이가 좋다더라. 요걸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삼이 좋아서 인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치의가 바뀌었다. 뭐 같은 주치의면 상관이 없는데 주치의가 바뀌었다. 그럼 지난 의료 기록, 뭐 타 병원의 검사 결과, 입원 기록.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 가서 검사를 건강검진을 받으셨다. 이건 내일 방송에 나올 겁니다. 한국 건강검진 얘기는. 이걸 받으셨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가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력. 부모님은 어떤 병이 있으셨고 형제들은 어떤 병이 있었다. 예, 이런 주요 질환 같은 거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혹은 폐 문제로 돌아가셨다. 이런 같은 거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다 노트를 해갖고 예, 이걸 가져가신 게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들도 미리미리 메모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면 이런 거 물어봐야지. 예, 이걸 미리미리 얘기하시고요. 뭐 한국인 주치의 만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미국 대도시에는 웬만하면 한국인 주치의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치의들 만나기 전에 예, 따로 코페이가 나오는 거면 미리 알려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거에서 괜찮은 거면 그냥 바로 답변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미리미리 적어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진료를 받다 보면 자꾸 까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의 건강검진과 미국의 건강검진 뭐가 다른가? 예,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은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시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요. 건강보험 비용이 사실 뭐 인컴이 없으면 10몇만 원도 안 하고요. 인컴이 많으면 뭐 최고 한 60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꽤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꽤 비쌉니다.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예. 어느 정도 인컴이 있으신 분들, 인컴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안 되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다 드리는 건강보험 혜택인데 지금 올해는 202불 90전인가? 예, 그게 지금 올해 가격이죠. 해마다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인컴이 별로 없을 때 얘기고 미국에서 인컴이 최고 많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한 700불 정도 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컴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한국처럼 뭐 600만 원, 뭐 미국도 한 4,000불 돈 예, 이렇게 내는 거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65세 이상이 되면 받는 메디케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65세 미만도 다 듭니다. 자, 근데 미국의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 들 수 있는 것이고요. 장애가 있으면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있는 미국의 건강보험, 건강검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AWP,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한국의 국가건강검진, 이거에 대해 좀 차이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2년에 1회 예, 건강검진 해줍니다. 예, 비직장인 경우에, 그다음에 회사에 다니는 경우, 예, 1년에 1회, 비사무직인 경우, 예, 이분들은 1년에 1회까지 해줍니다. 미국은 1년에 1회씩 해줍니다. 비용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암 검진에 따라서 일부는 10%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예, 여성분들도 나이가 있으면 암 검진이 뭐 유방 검진이니까 자궁암 검진 같은 게 더 무료로 되는 나이도 있고요. 또 젊었을 때는 또 이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무료인데 예, 코페이 디덕터블이 없죠. 아까 말한 것처럼 검사하는 거 외의 거를 부탁했을 때는 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혈액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혈당, 간, 신장, 콜레스테롤 이런 것 검사를 다 해줍니다. 미국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걸 하고 싶으면 따로 돈을 내고 해야 되고 여러분의 보험회사가 좋다 그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갭 인슈런스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시가 좋다 그럼 커버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는 거 흉부 엑스레이는 한국에서 찍어줍니다. 근데 미국은 없습니다. 암 검진은 5대암 무료 포함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별도 커버리지가 있으면 무료인데 없으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인지지능 검사, 예, 치매 검사라고 했죠. 예, 한국은 이게 없습니다. 따로 하셔야 돼요. 미국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스크리닝, 이거는 뭐냐면 우울증 뭐 이런 같은 걸 확인인데 한국은 기본적으로만 예, 물어보고 미국같이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예방 계획서는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환자가 들어오면 그때 진료 기록을 뒤져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미국은 주치의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예방 계획을 갖다가 주치의가 쭉 갔다 그러면 계속 연장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 의료 계획도 한국은 없죠. 예, 지금 상황만 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미국은 이제 사전 의료 계획을 주치의와 선택적으로 미리미리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낙상 위험이 있나 없나 예, 이런 검사는 한국에서 없습니다. 예, 미국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검진 방식은 한국은 기계를 이용해서 전문 검진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식이고 미국에서는 주치의와 면담을 하고 주치의 있는 사무실에서 거의 다 끝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결과 통보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 중에 이제 어떠하다 예, 바로바로 좀 이야기를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빠른 며칠 안에도 나오지만 예, 보편적으로 한 2주 안에 뭐 우편이나 이메일로 건강 검진에 대해서 모든 결과를 다 알려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받으면 한국에서 못 받는 거 몇 가지가 있죠. 인지지능 검사, 치매 예방입니다. 정신건강 스크리닝, 우울증 예방입니다. 자, 이게 포함되어 있고 낙상 위험 평가 이게 또 미국에 있고 한국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예방 계획이라든가 사전 의료 계획 같은 거는 미국이 좀 더 개인 대 개인, 주치의와 나를 갖다 좀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 대신 미국에서는 안 해주는 게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혈액검사, 영상검사 이런 게 포함됩니다. 요즘에는 혈액검사가 많이 발달돼서 혈액검사 하나만 하더라도 꽤 많은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암, 증후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좀 미리 볼 수가 있죠. 혈액검사를 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검사를 더 추가로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신장 수치, 빈혈 검사 이런 같은 거 다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흉부 엑스레이도 기본적으로 찍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런 검사가 다 무료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국가건강검진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 5대 암 검진이 무료 혹은 또 10% 본인 부담으로 포함됩니다. 자, 40세 이상이면 위암 검진으로 위 내시경 비용의 10%만 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암 검진 받으면서 위 내시경도 10% 금액만 내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 분변 검사 그러니까 본인의 변에서 어떤 이제 혈액 같은 게 섞여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양성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장 내시경도 전액 무료입니다. 근데 만약 증상이 없는데 대장 내시경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돈을 다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도 암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긴 합니다만 AWB 안에 포함된 게 아니라 별도의 메디케어 커버리지 항목으로 따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암 검진은 해주긴 해줍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건강검진 받는 게 쉽지 않은 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의사의 스케줄 봐야 되고 또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또 결과 나온 것도 시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암인 것 같은데 근데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6개월 이상 이렇게 걸리다가 암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거의 뭐 하루 만에 다 봤죠. 한낮에면 다 봤습니다. 효율이 좋습니다. 바로 여기 끝나면 저기 가세요. 저기 끝나면 여기 가세요. 처음에 가자마자 이거 옷 갈아입으세요. 키 잽니다. 키 재면서 몸무게 같이 잽니다. BMI 정도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체지방 같은 거 다 체크해 줍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BMI만 검사해 주고 뭐 기계가 있으면 체지방도 검사해 주는데 체지방 재는 기계는 좀 더 비싸죠. 그다음에 엑스레이 저쪽 가서 찍으세요. 저기 가서 피 뽑으세요. 다 하는 거죠. 한국에서 뭔가 좀 검사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미국에서는 이거 뭐 검사해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라. 이거 뭐 도움이 돼?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내가 뭘 검사 받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주치의와 좀 더 계획을 세우는 게 목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해요. 한국하고 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꼭 받아야 되는 이유. 이거 여러분이 건너뛰지 않고 꼭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미국의 AWB가 장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인지 기능, 치매 초기 단계 발견.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개인 맞춤 예방 계획서가 있다는 거예요. Personalized Prevention Plan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맞추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치의와 이 환자의 한 명 한 명 관계를 갖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갖고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왜 위험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더 수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식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뭐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이게 나아질 수 있는가 이 예방을 해가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치입니다. 비정상치입니다. 이것만 지금 결과만 알려준다. 이게 좀 미국과 한국과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 내 건강을 지켜봐 준다. 이런 느낌이 좀 드니까 또 미국의 주치 방식이 좀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서 당뇨약, 뭐 기본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뭐 이렇게 뭐 약을 몇 개씩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들 중에서 서로 충돌하는 거 이거 확인해 주는 거 이것도 검토해 드리는 게 뭐 미국에서 AWB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원격으로 이게 또 가능해졌습니다. AWB를 갖다 원격 진료로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 원격으로 되는지도 한번 병원에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격으로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또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얘기 나누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원격으로 좀 진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 계시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전 미국에서 당연히 AWB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나가는데 뭐 미국에서 200 얼마 아까워서 그냥 나 끊을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죽었다 까도 미국 안 오겠다. 이거 아닌 이상은 저는 뭐 끊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에 하나 무슨 큰일이 생기면 미국이 또 수술을 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 급한 경우에.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더 편안하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미국이 또 의학이 더 발달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세계적인 신약 같은 거 이런 거는 미국이 다 만들잖아요. 코로나 때 그 백신 같은 것도 그렇고 미국이 의학 기술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참 웃긴 게 뭐냐면 병원 문턱이 높아서 그렇지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병원 안에서는 일사천리예요. 한국은 병원 문턱은 낮은데 병원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만에 하나 몹쓸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저기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암 수술 받고 싶으세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같은 데서 치료를 받고 싶겠죠. 근데 그 병원은 한계가 있고 한국에는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병 같은 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병원을 꼭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어디 잠깐 이제 뭐 다쳐갖고 배웠어요. 몇 방을 꼬매는 거예요. 이걸 꼭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꼬맬 필요는 없잖아요.
동네 의원에서 꼬매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독감에 걸렸어요.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 받는 거 동네 병원 가서 받는다고 여러분이 "야 이거 불안해. 동네 병원이니까 나 못 가겠어."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웬만한 병은 그냥 동네 병원에서 다 돼요, 한국에서. 근데 진짜 큰 병 걸렸을 때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교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미국이 암 수술 같은 거 받고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가서 산다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미국에 있는 메디케어도 계속 살려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전에 몇 번 방송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병원이. 예. LA의 Ear Institute이라고 되게 유명한 병원이라는데 동네가 되게 안 좋은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별거 아니라고 봤는데 한국에서 꽤 재력이 있으신 분이 한국 병원에서 도저히 고치지 못한대요. 달팽이관이 이상이 있어 갖고 그냥 혼자 균형 못 잡고 쓰러지는 병인데 한국에서는 그걸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다 그러는데 미국 와서 그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재력이 있는 분이니까 꽤 많은 병원비 몇백만 불을 감당하고 내셨지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몇백만 불 감당하고 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메디케어가 있다? 그럼 미국에서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디덕터블도 내고 하겠지만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또 고칠 수 있는 병도 있다. 왜냐하면 인구가 3억 5천 가까운 인구이기 때문에 한국 인구가 한 7배 정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사도 많고 또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또 희귀한 질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또 의료도 또 무시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AWB 한국과는 좀 다르지만 꼭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한국 가서도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코페이가 있다 뭐 이런 오해는 여러분이 엉뚱한 거 질문하셔갖고 코페이가 생기는 겁니다. 괜히 오늘 내용 말고 다른 거를 물어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지해 주실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데 고지 안 해주시고 다른 거에 대한 상담하시면 그 상담비가 따로 청구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치가 뭐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주치의한테 받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기록이 계속 남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도시 같은 데는 한국 병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 주치의를 하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 좋고요. AWB 결과 나쁘게 나오면 보험료가 올라가냐? 그런 건 없습니다.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보험료에 영향을 안 끼치니까 오히려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도 AWB가 무료인가요? 이것도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추가 혜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 사항은 아닌데 매년 꼭 받으면 좋고요. 무료니까 그냥 시간 하루 내서 갖고 받으시는 건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WB 받고 다른 검사들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꼭 물어보세요. 이거 추가 비용이 나오는 건가 아닌가? 이런 같은 거 좀 물어보시고요. 만약에 의사가 추천해 준 예방 검사들이 있어요. 예방 검사들인데 의사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장 내시경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유방암 촬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밀도 검사 같은 걸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진단 목적으로 이게 아리까리한데 이게 좀 해봐야 된다. 그러면 커버가 되는데 이게 지금 나는 대장 내시경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갖고 원하면 이건 또 청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인지 기능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건강검진이 있는데 한국도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을 해주는 게 사실상 돈으로 따지면 몇십만 원씩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민분들 뭐 저도 이제 이번에 한국 가고 건강검진을 또 받겠죠. 저도 뭐 매년 받으니까 받으면 그게 뭐 미국 돈은 한 1,000불 돈 넘어가는데 더 비싸게 받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커버해 주는 건 솔직히 몇십만 원어치 안 돼요. 한국에서도 제가 받는 거 뭐 MRI 받고 대장 내시경 받고 뭐 팟CT 받고 이런 거 같은 거는 한국도 꽤 비싸요. 근데 한국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상 소견이 나와 갖고 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실제로 그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보험이 커버되는데 본인이 받고 싶다고 그랬고 그냥 검사를 해봤는데 아니었다. 그러면 또 그건 또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파갖고 그 검사를 한다 그러면 커버가 되는데 아프지 않은데 혹시 걱정이 돼서 검사를 했는데 아프지 않았다. 멀쩡하다. 그러면 이제 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과 미국하고 비슷해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이제 한국의 건강 검진 비용이 미국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싸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보면 거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빨리 한다는 거 또 이런 게 좋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이점을 다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거 이거 뭐 한국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잘 아셨죠? 한국에서 안 해주는 검사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 꽤 중요해요. 예, 이것도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혜택도 받으실 겸 해갖고 1년에 한 번씩 가보시는 게 좋고요. 저도 65세가 되면 당연히 미국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예약 잡아서 꼭 갈 것이고요. 한국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영상은 제가 또 이번에 한국 가면 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겁니다. 예, 안동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을 건데, 또 내일 얘기는 한국에서 건강검진 왜 필요하고 어떤 검진을 받으면 좋고, 그 다음에 얼마큼 비용이 들고, 예, 한국에서 하면 어떤 점이 이득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예, 여러분. 예. 제가 1년에 이제 한 6개월씩 한국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냐,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한국이 보편적으로 공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건 다들 인정하시죠? 이런 공기가 안 좋지만 물은 또 좋아요. 근데 미국도 물 좋은 곳은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뭐 라스베가스, 제가 살았던 LA 비하면 한국이 또 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요. 한국에서 제가 또 어떤 알러지 같은 거라든가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아픈 거 있나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또 건강검진 같은 걸 또 잘 받아갖고 제가 한국에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있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 같은 걸 하면서 내 인생이 더 윤택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갖고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다 확인해 보려고 저도 테스트를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공기는 안 좋을 망정 물이 좋기 때문에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건 또 모르는 거죠. 근데 나는 공기가 싫어서 난 죽었다 깨도 한국에서 못 살겠어. 그럼 못 사시는 거예요.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공기가 맑은 쪽으로 좀 내려가셔야죠. 저 부산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가시면 좀 더 나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나는 귀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한국에서 사람들 만나니까 오히려 치매도 안 생길 것 같고 더 건강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 하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먹는 음식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오히려 한국에서 고깃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메디케어에 있는 분들 AWB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Annual Wellness Visit. 예. 연간 건강 검진 방문 꼭 받으시고요. 한국에서도 건강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검진에 대한 얘기는 내일 또 해드릴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하시면 내일 영상 뜨면 바로 나오죠. 구독과 알림 설정하면 내일 영상 뜨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좋아요 누르고 보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때문에 제가 이 영상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파이팅!